내일은 5.18 민주화 운동 41주년입니다. 총칼을 앞세운 독재 권력에 맞서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을 추모하며 그 뜻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그런데 5.18 민주화 투쟁을 통해 만들고자 했던 세상, 시민들이 꿈꿨던 세상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서는 5.18 정신을 소리 높여 외치면서 뒤로는 내로남불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5.18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배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5.18은 특정 정치 세력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국민의당은 5.18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반칙과 특권, 내로남불로 공정사회를 해치는 기득권 세력을 혁파하고 영령들을 배신하고 모독하는 반민주주의 세력과는 타협 없는 싸움을 해나가겠습니다. 내일은 5.18 민주화 운동 41주년입니다. 총칼을 앞세운 독재 권력에 맞서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을 추모하며 그 뜻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5.18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가능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목숨 바쳐 이루고자 했던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뜻이 제대로 이 땅에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1년 전 피 흘리며 돌아가신 영령들의 뜻은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져 독재 정권을 굴복시키고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습니다. 그 뜻을 제대로 이어받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후대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런데 5.18 민주화 투쟁을 통해 만들고자 했던 세상, 시민들이 꿈꿨던 세상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헌법 정신과 법치가 훼손되고 의회 민주주의는 무시되고 정의와 공정은 무너져가는 지금 대한민국에 진정한 5.18 정신이 구현되고 있는지 가슴 깊이 생각해 볼 때입니다. 앞에서는 5.18 정신을 소리 높여 외치면서 뒤로는 내로남불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5.18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배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자신들의 반민주적 행태와 독재가 용인될 수는 없습니다. 5.18은 특정 정치 세력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나라의 갈등과 분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지금 정치권 전체가 5.18 정신의 참뜻을 이어받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5.18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반칙과 특권, 내로남불로 공정사회를 해치는 기득권 세력을 혁파하고 영령들을 배신하고 모독하는 반민주주의 세력과는 타협 없는 싸움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갈라진 진영 정치를 극복하고 나누어진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 통합의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산업이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발표된 정부의 K 반도체 전략은 바람직하지만 아직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20년 전부터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을 이야기했지만 충분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을 교훈 삼아 좀 더 과감하고 강력한 전략을 세우고 실제로 결과를 내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정부가 기업의 원래 투자 계획에 밥숟가락 얹는 수준이 아니라 지도에 억지로 K자 그리는 짓 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진짜 원하고 국가의 미래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500억 달러, 약 56조 원을 책정했고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 비용의 최대 40에서 50%를 세액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은 500억 유로, 약 68조 원 투자를 계획 중입니다. 심지어 중국은 법인세 면제 카드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쟁에 뒤지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반도체 산업을 키워야 합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1조 원에서 1조 5천억 수준의 정부 자금 지원, 반도체 연구개발 투자비에 대한 40~50% 세액 공제, 시설 투자 비용 최대 10에서 20% 세액 공제로는 부족합니다. 적어도 미국 수준의 세제 지원과 자금 지원 증액을 통해 반도체 산업 진흥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직접 투자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세제 지원과 함께 중소반도체 기업을 위한 반도체 인력 아카데미 설립으로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력 문제에 있어서도 이번에 나온 반도체 관련 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 규모를 넘어서는 대규모 반도체 인력 수급 계획을 만들고 반도체 설계 등 핵심 인력 처우 개선에 더 과감하고 충분한 지원을 요구합니다. 반도체 공정 자체는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어서 결국 반도체 산업 발전의 열쇠는 설계 등 핵심 기술 인력에 달려 있습니다. 기존의 고용 창출 숫자 중심의 지원 체계만 고집하지 말고 1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한 사람을 제대로 키워내는 지원 체계를 만들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는 우선 반도체 산업계에서 요청하고 있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제정에 정부가 신속하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미중 기술 패권 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신속한 결단도 필수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1대1 무역전쟁 방식이 아니라 동맹을 기반으로 한 기술 표준 확립, 그리고 중국 없는 글로벌 공급망 구축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만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익만 생각한다면 왜 대만의 TSMC가 중국의 화웨이, 페이탕과 관계를 끊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앞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될 수 있느냐, 기술 표준에 부합하느냐의 문제가 기업의 사활, 나아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대만이 첨단 기술 시대의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과거 석유 확보 차원에서 사우디를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삼은 것처럼 이제는 전략 자산인 반도체 공급원으로 대만이 그런 위상을 갖는 나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 눈치 보고 한미동맹을 대북 정책을 위한 지렛대 정도로 경시하는 사이에 세상은 변했고 우리는 뒤처져 버렸습니다. 며칠 후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반도체, 2차 전지, 5세대 통신 등 기술 협력이 집중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제외되지 않으려면, 국제기술 표준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정부의 신속한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쿼드에 참여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쿼드 산하 전문가 그룹 회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제기술 표준과 글로벌 공급망 구축 논의에서 우리 기업이 소외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반도체가 주력 산업이고 IT 분야에서 국제적 평가가 높은 대한민국이 첨단 기술 개발과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분야에서 쿼드 전문가 그룹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겁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와 5G 분야 협력에도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번에도 미국과의 첨단 기술 협력을 임기 말 대북 정책 되치기를 위한 수단 정도로 접근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 표준에서 소외될지 모릅니다. 그 결과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넘어 고쳐서도 쓸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편향된 역사인식과 진영에서 벗어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적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중국 4대주의에 기반한 서국 인식에도 즉시 벗어나야 합니다. 냉정한 국제질서, 동맹의 가치, 전략적 관점에서 국익의 긴 안목을 생각하는 문 대통령의 제대로 된 판단을 기대하고 촉구합니다.